이 고래의 물량을 터는 모습과 52평선에 차트가 닿느냐 안 닿느냐로 어떤 매매 전략을 가져갈 거라는 거. 안녕하십니까, 불만마입니다. 50일, 200일 이동평균선 골드크로스가 나서 요게 과거에 어떤 패턴을 보였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재밌으니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골드크로스부터 보겠습니다. 50일, 200일 이평선 골드크로스는요, 전통적으로 비트코인 강세장을 보여주는 인디케이터입니다. 지금 골드크로스가 난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는데 좀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 골드크로스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골드크로스는 어디였냐면 24년 10월 24일입니다. 여기서 골드크로스가 났고요. 골드크로스가 난 직후에는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골드크로스가 난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좀 보여지죠. 6.8% 정도 빠졌네요. 한 7% 빠졌다면 보면 되겠네요. 골드크로스가 난 다음에 7%가 빠지고 그 다음에 얼마가 상승을 했느냐. 데드크로스까지로 보면은 30%가 상승했고요. 최고점으로 보면 58%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든크로스가 난 다음에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전 골드크로스를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그 전 골드크로스인데요. 골드크로스에서 데드크로스까지 122%가 상승했습니다. 골드크로스에서 최고점까지는 158%가 상승했네요. 골드크로스가 나면 어쨌든 큰 상승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크로스가 났다고 해서 차트가 계속 우상향하는 건 아닙니다. 한 번씩 꼬꾸라질 때도 있지만 어쨌든 골드크로스가 났을 때는 항상 장이 좋았었습니다. 이 짧은 데드크로스 기간이 있고 여기에도 골드크로스 기간이 있는데 이 골드크로스 기간도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23년 1월이네요. 23년 1월에 골드크로스가 났는데 데드크로스까지는 40% 정도가 올랐고요. 최고점까지는 54%가 올랐네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골드크로스가 난 다음에 여기 빠졌어요. 이것도 상당히 괴로웠을 거거든요. 골드크로스가 난 다음에도 빠졌고 올라간 다음에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골드크로스가 난다 그래서 항상 우상향하는 건 아니고 좀 박았다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몇 퍼센트 빠졌나 볼까요? 여기서도 한 6.7%, 한 7% 정도 빠졌네요. 직후에 한 7%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락장을 피해야 된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상승장 안에서는 데드크로스도 짧게 오지만 이 하락장 안에서는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길게 옵니다. 데드크로스가 무려 390일 동안 데드크로스 상태였고요. 그동안 가격은 60% 빠졌어요. 58.9% 빠졌으니까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했었는지 알 수 있겠죠. 데드크로스를 어쨌든 피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번에도 반드시 하락장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 한번 보시죠. 저번 대상승장이었네요. 마지막 불꽃 때 최고점까지는 6%가 올랐고 데드크로스까지는 6%가 올랐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21년 11월 장은 너무 빨리 끝난 경향이 있습니다. 불장치고 대상승장을 보면 이 골든크로스가 난다 데드크로스까지 450%가 올랐습니다. 데드크로스까지 최고점까지는 700%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도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도 골든크로스가 난 직후에는 좀 빠졌어요. 볼까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골든크로스가 난 직후인데 골든크로스가 났다 그래서 바로 오르는 게 아니고 골든크로스가 난 직후에도 이게 빠졌습니다. 한 7%에서 8% 정도의 조정폭이 있었네요. 거의 항상 한 8% 정도 내외로 조정폭이 있었네요. 이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는 상승장을 시작하는 데드크로스였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57일 동안 데드크로스가 났고요.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난다고 해도 어떤 급격한 급락이 있었을 때는 20년 12월이죠. 20년 12월 급락이 나오면서 골든크로스가 금방 데드크로스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골든크로스가 데드크로스로 바뀌었지만 골든크로스가 나고 36일 만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났다가 이 데드크로스가 60일 후에 다시 골든크로스로 전환이 됩니다. 한번 골든크로스가 나면 경향성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자, 이때 데드크로스 19년도에 데드크로스 한번 볼까요?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네요. 데드크로스랑 골든크로스랑 이게 19년도인데요. 난 다음에 데드크로스 날 때까지 96%가 올랐고 최고점은 200%
까지 올랐네요. 하락장을 피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락장 피하자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자, 여기서 51%의 조정폭이 있었습니다. 무려 388일간의 데드크로스 기간 동안 마이너스 5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락장을 굳이 맞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 우리 차트를 한번 봐보죠.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현재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현재 골든크로스가 났고, 골든크로스가 났는데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골든크로스 직후에는 가격이 빠질 수도 있다, 한 7%에서 한 8%의 조정폭을 좀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데 골든크로스가 나면 100%에서 700%까지 항상 상승을 보이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현재 성숙도를 봤을 때는 한 50% 내외로 상승폭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렇다 그래서 아주 안심할 수도 없는 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골든크로스가 났어도 한 30일 만에 데드크로스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데드크로스로 바뀌더라도 데드크로스가 좀 지난 다음에는 다시 어떤 골든크로스의 기세를 이어가더라,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매매 전략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쓰시는 매매 전략은 뭐냐, 50일선하고 차트가 닿기 전에 판매한다, 거의 닿는 순간 정도에 판매를 한다, 이게 많이 쓰시는 전략인데, 그래서 그 51선에 닿기 전 판매하는 전략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요쯤에서 팔 수 있었죠. 95K 정도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95K 정도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뭐냐, 이런 급상승할 때는 51선이 올라왔는데 어떤 이슈에 의해서 딱 내려왔는데 차트랑 51선이 닿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판매를 했다, 그럼 이 거대한 상승을 못 먹었기 때문에 아쉬운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51선 판매 전략은 그래도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점은 못 먹더라도 어떤 의미 있는 판매 포인트를 만들 수는 있겠다라는 거고요. 매도 포인트를 이걸로 잡으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매도 포인트를 잡을 때 이 51선에 닿느냐 안 닿느냐를 어쨌든 참고를 해서 매도 포인트를 잡을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고래 지표들, 고래가 판매하는 어떤 모습들, 그거를 이제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고래가 판매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 51선에 닿느냐 안 닿느냐도 중요한 포인트로 매도 전략으로 삼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저의 어떤 매도 전략이 변할 때마다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알트 매매 전략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고래 판매 지표를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CVD라는 게 있습니다. CVD 50일, 200일 이평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래의 물량을 터는 모습과 52평선에 차트가 닿느냐 안 닿느냐로 어떤 매매 전략을 가져갈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을 공유할 거라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만맨이었습니다.